안녕하세요. 국어는 이지혜쌤입니다. 선생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온라인에서 만났죠.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뭘 함께 배울 거냐 하면요, 2019 수능에 나왔던 유치원 시인의 출생기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하러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PPT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진짜 밝은 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PPT를 만들 때도 되게 밝은 색 위주로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이번 분위기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되게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냐면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자, 제목의 의미 먼저 같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출생기. 출생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출생기라고 하는 제목은요, 세상에 태어남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태어남을 적은 기록. 여러분 혹시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그걸 기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쁨과 축복과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걸요. 선생님도 아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아기가 낳았을 때 사실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정말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픔이 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작품의 화자인 나는요, 그렇지 못한가 봐요. 왜 그렇지 못하냐고요? 여기서 화자는 암울한 상황에서 태어났거든요. 암울한 상황에서 출생했거든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면 1908년이요. 1908년은요, 경술국치 2년 전이죠. 여러분들 다들 알겠지만 경술국치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잖아요. 화자가 태어난 1908년은 경술국치 2년 전이라고 해요.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의 간섭도 뭔가 되게 많아지고, 일제의 침략 야욕도 느껴지고, 뭔가 되게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화자는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암울한 상황에 태어난 손주를 안고요, 할머니는 목숨이나 길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에게 어떤 이름을요? 돌매라는 이름을요, 단단한 돌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암울한 상황에 태어난 손주를 안고 명이나 길라고 할머니께서 붙여주신 이름 돌매. 까마귀 울음소리가 호되기같이 고을을 둘러싸고, 밤이면 쓸쓸한 부엉이 소리가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서롭지 못한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 경술국치 2년 전인 1908년에 제삿날 밤 제삿밥을 먹고 나는 태어났습니다. 출생의 기쁨보다도 사대주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시, 출생기는요, 슬픈 역사 속 출생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분 어떤 식구가 나오냐면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라는 식구가 나와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검정 포대기는 뭐예요? 시각. 까마귀 울음소리는 뭐예요? 청각이죠. 귀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울음소리를 검정 포대기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는요,
시대 상황과 자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화자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경술국치 2년 전인 1908년에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이 작품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뭔가 되게 음산하고 불길하고 상서롭지 못한 분위기의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요, 여러 가지 색채가 어우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박넝쿨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석류꽃도 빨갛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불길하고 음산한 시대 상황과 생명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대비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울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자, 포대기는요,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로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쓰는 거잖아요.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포대기 같대요. 이거 방금 이지한 키워드에서 설명했는데, 까마귀 울음소리는 청각인데 검정포대기 같다고 시각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잡았죠, 우리? 네, 청각의 시각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까마귀 울음소리가요, 고울에 떠나지 않고 있대요. 물론 까마귀를 길조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선 어떻죠?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를 흉조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흉조인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고울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게다가요, 여러분, 밤이면 부엉이까지 괴괴히 운대요. 괴괴히는요, 아주 고요하여 쓸쓸하게 또는 괴상하게 라는 뜻인데요. 뭐 1번으로 보시든 2번으로 보시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고울에는요, 까마귀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고요. 밤이면 부엉이가 괴괴히 운대요. 어때요, 여러분? 뭔가 불길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마구마구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포구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항구의 어귀인데 그냥 남쪽 먼 항구에,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유치한 시인의 출생지는요, 경상남도 통영이에요. 거제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제도죠. 남쪽에 있는 곳이죠, 거제도가. 그래서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뭔가 순박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융이 2년. 자, 여러분,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잖아요. 뭔가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인 그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바람도 여러분 어떤 바람이에요?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융이 2년. 자, 융이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 때의 연호예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입니다. 즉, 여러분, 상황이 1908년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치한 시인이 태어난 연도가요, 1908년이라고 해요. 1908년에 상서롭지 못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어두운 바람은요, 뭔가 일제의 간섭, 아니면 뭐 일제의 침략의 야욕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박한 마음에도 좋지 않은 그런 일제 어떤 침략의 야욕이 불어오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인 융희
2년 1908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까마귀 울음소리도 떠나지 않고 밤마다 부엉이는 괴기에 울고 좋지 않은 어떤 조짐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1908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뒷부분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지북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뱉듯 피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서 봤던 불길하고 음산한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자연 풍경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음산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다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채가 어울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절만은 뭔가 자연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채가 어울려서 지붕에는 박넌출이 자라고, 박넌출은 여러분 그냥 박넝쿨의 방언이에요. 박넌출은 길게 뻗어나가 늘어진 박의 줄기인데요. 이런 박넌출이요, 남풍에 잘 자라고 있대요. 그리고 푸른 하늘엔 푸른색 석류꽃이 피뱉듯 피어, 피를 뱉듯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갛게 피었다라는 거죠. 붉은색으로 쓸게요. 붉은색.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색채가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붕에는 박넝쿨이 자라나고 푸른 하늘에는 석류꽃이 피 뱉은 듯이 빨갛게 피었대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박넝출과 석류꽃은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재로 볼 수 있겠다. 즉, 앞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연 풍경은 다채롭고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의 분위기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어머니는 짐짓 일부러 어진 생각, 좋은 생각,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는데요. 엄마는 일부러 좋은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젊은 의원. 여러분, 진짜로 유치원의 아버지는요, 한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방에서 저릉저릉은 크고 또렷하게, 또랑또랑하게 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는요, 밤마다 사랑방에서 힘찬 목소리로 글을 읽으셨대요. 엄마는 좋은 생각만 하고 아빠는 큰 목소리로 글을 읽고 어떤 나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랑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는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열심히 글을 읽고 있고 열심히 태교를 하고 있으신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왕고모 때, 왕고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고모예요. 아버지의 고모니까 화자한테는 고모 할머니가 되겠네요. 열나흘 14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유치원 시인의 출생한 게 선생님이 언제라 그랬어요? 1908년. 실제로도 1908년이고 며칠? 14일. 굉장히 좀 자전적인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고모댁 제삿날 밤 열나흘 14일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자, 유치원 시인은 아까 말했죠. 7월 14일 생이고요. 지금 자기가 어떤 날 출생했는지 왕고모댁 제삿날 14일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장지는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을 말을 하거든요. 그 장지 안에 번문용례 사대주의의 육대누에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여러분, 화자인 나는요, 왕고모댁 제삿날에 태어났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번문용례 사대주의, 조금 어려운 시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일단 번문용례라고 하는 것은요, 문도 번거롭고
얘도 번거롭다 이런 뜻이에요. 즉 어떤 규칙이나 예절 같은 것이 번거롭고 까다롭다 라는 뜻이고요. 사대주의는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서 섬기는 태도를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법문용례 사대주의, 뭔가 규칙 예절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힘센 나라 사람 받든 어디예요? 조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욕된 후에 떨어졌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사대주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욕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끄럽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욕된과 떨어졌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출생의 기쁨이라든지 감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여러분 신월은요 초승달이거든요. 근데 보름달은 꽉 차있는 달인 반면에 초승달은 뭔가 되게 많이 비어있는 느낌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초승달같이 슬픈, 우리가 보름달을 보고 슬픔을 느낀다기보다는 뭐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더 슬픔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족속은 결의, 뭐 민족, 그래서 신월같이 슬픈 제 결의 민족, 조선인들, 신월같이 꽉 차지 못한 뭔가 되게 빈 곳이 많은 그렇게 암울한 운명의 민족의 태반을 보고, 태반은 임신 중에 태와와 엄마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고고, 곡성 의미 선생님이 써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즉 탄생, 즉 출생과 관련된 의미의 시어이고요. 곡성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즉 죽음과 관련된 시어로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고고와 곡성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시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뭐하죠 여러분? 울어요, 그쵸? 아기는 태어나면서 그냥 울었을 뿐인데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크게 우는 것처럼 들렸나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할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암울한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나, 뭘 알고 얘가 우나 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나 해라, 목숨이라도 길어라 라고 해서요 할머니가 내 이름을 돌매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는요 산이죠, 산. 그래서 돌매는 돌처럼 단단한 산이라고 해서 돌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실제로 유치한 시인의 아호가 돌매였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2019 학년도 수능 33번, 3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유치한 시인의 출생기가 가로 나왔고 나작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이랑 묶어서 나왔거든요. 오늘은 우리 유치한의 출생기를 배웠으니까 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게요.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표지라고 하면 뭐 어제, 오늘 막 이런 말 그대로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드러나는 시어를 우리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간과 관련된 표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융이 인연. 융이 인연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간섭을 받던 1908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떤 시적 분위기였죠?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예, 맞았어요. 자, 2번 볼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일단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어딨나. 불어오던, 또, 지니셨고, 또, 읽으셨다, 또, 떨어졌나니,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지었다오까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 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서 내가 태어나는 과정을 굉장히 잘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됐나요? 물론 공통점은 문제니까 이거는 나에서 갈리겠네요. 자,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얘들아, 이런 3번 같은 거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요,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됩니다. 자, 시를 한번 볼까요?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나와 있지 않는지,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시어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있네요. 상서롭지 못한, 그 다음에 어떤 후에라 그랬어? 욕된 후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슬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상서롭지 못한, 욕된, 슬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면서 나의 주관적 정서를 마구마구 반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는 어디 있을까? 맞아요. 까마귀 울음소리, 뭐 괴괴히, 뭐 어둠, 그 다음에 또 슬픈, 또 곡성, 이런 거 보면은 좀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내가 사대주의에 욕된 후에로 암담한 세상에 태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화류법인 거죠. 화류법은 나와 있지 않고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 담고 있지도 않으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일 것이고요. 이것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A에서 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A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와 있고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대요. 자, 어디였었죠? 맞아요. 여기였었잖아요, 여러분.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검정 포대기는 시각, 까마귀 울음소리는 청각. 까마귀 울음소리라는 청각적인 대상을 검정 포대기라는 시각적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었죠. 흉조인 까마귀 울음소리를 통해서 음산한 시적 분위기, 어두운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맞았어요. 자, 2번.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자, 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음산한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B 보시면 계절이 나오죠. 그쵸? 지금 자연은 여러 가지 색채가 어울리고 있고 박넌출은 잘 자라고 있고 석류꽃이 잘 피고 있는 등 생명력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상서롭지 못하고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는 부정적인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 맞고요. 이를 통해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대구는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
나란히 배열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C에서 대구 형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자, 모모는 니은, 모모는 모모셨고, 모모는 모모셨다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으니까 대구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여러분? 뭔가 엄마는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열심히 글을 읽고 있죠. 뭔가 좀 경건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의 출생을 앞두고 있는 분위기가 드러나죠. 선생님도 임신했을 때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빠들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자의 아빠도 되게 큰 소리로 막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쌤이 아기를 딱 낳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아빠 보고 아기 탯줄을 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도 막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있으면 아기 이름으로 불러주시고요. 없으면 태명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요, 쌤 신랑이 너무 떨렸는지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아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쌤 아들 이름은 류리고 태명은 심쿵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이가 누구냐고요? 사랑이는 쌤이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랬냐고, 긴장돼서 자기는 제대로 류리라고 말한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말했냐고 하면서 막 본인도 웃더라고요. 자, 어쨌든 3번도 맞습니다. D 한번 볼까요?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왕고모댁 제삿날에 열 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지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화자가 태어났다고 나와 있으니까 꽤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어떻게 알아요?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번문 용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감격이 아니라 사대주의의 후예로 출생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치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2 볼게요.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 자, 상반된 의미 시어 뭐였어요? 곡성. 고고는 출생과 관련된 의미, 곡성은 죽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했죠.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서 연결해서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 뭐였어요? 나의 수명이라도 길기를 바라면서 할머니가 단단한 산이라는 뜻의 돌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수능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출석 퀴즈를 풀어야 되니까 출석 퀴즈 나갑니다.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식구를 써주세요. 너무 쉽다. 자, 그러면 이지한 찐 포인트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유치한 시인의 출생기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어땠어요? 좀 어려운 시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작품이 좀 많이 낯설고 생소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 꼭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과 같이 나왔던 작품 김춘수 시인의 사가래 마을에 내리는 눈을 선생님이 준비해 와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이지한국어 이지혜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안녕.